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작년에는 임대차 계약 내 전세 비중이 뚝 떨어지는 그래서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올 초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역전세난 깡통 전세로 대변되는 전세 시장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세 사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전세 시장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임차 시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기억하실 것이고, 또한 현재도 그러한 분위기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죠.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요? 물론 역전세난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이 빌라와 오피스텔 쪽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더욱더 강해졌고, 특히 임차 시장에서. 따라서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뚝 떨어졌다가 올 들어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최근에 7월의 지표는 61.4%, 그래서 다시 60%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전세는 올 초부터 1월부터 반등하는 모습,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통계상으로도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파트 전세 매물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지역의 전세 매물 추이인데요. 전세 매물의 경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지역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낙폭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전세 가격은 그에 따라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아파트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실에서 보면 아파트 매물수는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매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임차 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겠죠. 따라서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또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전세 매물이 줄고, 또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다시 전세로 회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는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부동산 투자하면서 친해지면 정말 좋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통계 R1에 가서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클릭을 하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하고 시도별에서 일단 서울만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을 보시면 현재 1년 동안에 전월세 전환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작년 7월만 하더라도 4.3%에 있던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는 4.8%, 23년 3월
까지 쭉 올라갔고 그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4.8%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즉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4.8%의 전환율을 보이는 것이니까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8%가 지금 어느 정도 높은 것이냐? 를 한번 살펴보면 과거 그 기간을 검색 기간을 좀 더 늘려보면 되는 것이겠죠. 21년 1월부터 한번 볼까요? 21년 1월부터 봐도 계속해서 그전에는 4% 선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2년을 거쳐 올해 들면서 4.8%로 쭉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간을 길게 설정을 해볼까요? 19년 1월부터 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월세 전환율은 과거에는 4%, 3.9, 4.1, 4.2 이 정도에서 머물러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그 4% 정도 수준이면 전세로 가는 것이 더 월세로 가는 것이 이자가 높아짐에 따라서 월세로 가는 것이 더 유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월세 가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높아졌던 것이고 전세는 가격이 그럴 따라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전세 대출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한번 볼까요? 2017년 1월부터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4%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년부터 보면 어떤가요? 16년에는 4.6%에서 쭉 낮아지다가 즉 6년 동안 4% 선을 전월세 전환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것이죠. 월세 가격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상승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왜냐하면 월세 가격이 굉장히 올랐고 또한 현재는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전세 가격 또한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다시 월세를 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높은 최근 6년, 7년 동안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의 회귀는 현상은 더욱더 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물론 현재도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매도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 물량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고 임차 시장에서도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전세로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전세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최저로 머물러 있는 전세가율도 앞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다시 갭투자의 황금기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전세 가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면밀하게 시장에 나가 확인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